네, 서울 목동에 있는 빗물 절유시설 수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됐던 2명이 오늘 아침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진 건데요. 왜 이런 인명사고를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어이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재 변호사, 이웅혁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교수님, 네. 어제 협력업체 직원 한 분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2명이 실종이 됐었는데 실종자 2분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시신으로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에 이렇게 고립이 되었던 이런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2명이 오늘 아침 5시 42분 그리고 5시 47분에 각각 발견이 되었습니다. 안모 씨와 이제 미얀마 국적을 갖고 있는 노동자였습니다. 안모 씨는 시공사 직원이고. 네, 시공사 직원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은 이와 같은 사실을 또 알리려고 따라 들어갔다가 네. 미처 물을 피하지 못하고 이런 참변을 당한 셈이 되었는데요. 네. 수색이 시작된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 펌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네, 이게 뭡니까? 이를테면 이제 물이 갑자기 많이 온 경우에 저지대 같은 경우에 이것을 모아두었다가 일시적으로 모아두었다가 다른 곳을 배출시키는 이런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목동 같은 경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네. 물을 모아두고 인근에 있는 안양천으로 이렇게 배출하는 이와 같이 하나의 터널형 저류 시설이다. 물을 모아두는 일종의 홍수 조절 장치 뭐 이런 거. 홍수 조절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재해 방지용 이제 하나의 터널인 셈이고요. 네. 전체 길이는 3.2km에 이르는 뭐 이런 상태고요. 지금 이 터널 자체는 수심 40m, 폭이 이제 10m 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작업을 하러 간 노동자 세 분께서 참변을 당한 이런 상태였죠. 홍수 피해를 막으려고 만든 장치인데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네. 지금 사고가 어떻게 난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어제 오전 7시 10분경에요. 네. 이 구모 씨 등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먼저 일상 점검을 하러 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매일 이제 그러고 하는 났는데 점검인 거죠? 폭우가 쏟아졌고요. 네. 이제 그러고 나니까 시급하게 이제 시공업체에서 직원 한 명, 그러니까 안모 씨를 보내서 빨리 위험하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라고 보낸 거예요. 근데 이 안모 씨도 40분 뒤에 따라 들어갔다가 결국에는 다 함께 참변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방 당국에서 이제 신고를 받고 이제 이곳으로 출동을 해서 네. 이 작업자 중 아까 말했던 이제 구모 씨는 우선 뭐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옮겼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사망의 결과에 이르렀고요. 네. 이제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지금 밤 늦게까지 찾다가 오늘 오전에서야 발견이 됐다고 보입니다. 2명은 일상 점검을 하러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했고 또 한 분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한테 피해라, 물 들어오니까 피해라라고 알려주러 들어갔다가 같이 참변을 당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두 분께서는 7시 10분경에 일반적인 작업을 하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이제 문제 자체는 이날 아침에 비가 많이 오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일기예보를 통해서 이게 지금 비 오면 예상되고 하면 안 되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게 수문과 이제 관련된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위험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지 말아야 함이 이제 원칙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일반인도 이날은 비가 많이 오리라고 당연히 예상이 되는 예보가 있었어요. 예, 그런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7시 10분에 그대로 투입이 되었다. 이전부터 사실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호우 경보가 7시 30분에 발령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미 2명은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네. 더군다나 이 수문 자체가 자동적으로 열리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물이 많이 차면 열린다. 예, 그렇습니다. 빼야 되니까. 빼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양천 구청에서 이 사실을 관련 부서에게 통보한 시간이 7시 31분과 7시 4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실은 물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상태에서 그렇군요. 2명은 분명히 있었던 상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구하러 또는 알리러 가는 이 분 역시 그 속도를 계산했을 때 한 50분 정도 지난번에 소요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로 빨리 알리면 괜찮겠지. 이제 이런 상태로 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제 이 책임 공방에 관한 문제도 양천구청이 이제 문제가 된 것이냐, 아니면 이 시공업체가 이제 문제인 된 것이냐. 왜냐하면 이 자동 개폐기에 관한 열쇠를 양천구청이 이제 갖고 있었다고 또는 현대업체가 갖고 있었다고 하는 지금 책임 논방에 그런 게 미루기 지금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천구청 측에서는 온전하게 시공이 완료되면 그 다음부터
키는 온전하게 양천구청이 관리를 하지만 지금은 시범 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책임은 현대 측에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시공사는 현대건설이고. 네, 그런 문제점이 있는 상태가 7시 10분부터 7시 40분까지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자동으로 물이 차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돼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런 자동 시설이면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안 열리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사람이 있을 때 문이 열리면 이거 아닌데 하고 바로 닫을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요. 여기 네. 이제 사람이 종종 들어가잖아요. 안전 그렇죠. 점검을 위해서. 이제 네.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한 어떤 최소한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렇죠.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그렇죠. 매우 놀라운데요. 예를 들면 이제 물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은 잠깐 한 사람이라도 피할 정도의 공간은 마련해 놔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안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어떤 긴급한 사항을 반드시 사람이 가서 알린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인 거죠. 뭐 유무전 통신이 전혀 장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매우 깊은 지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층고로 치면은 한 13층 높이의 지하로 그 정도 40m 들어간 정도라고 예, 그러던데. 그 정도 들어간 그런 높이라고 하는데 그런 깊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이제 다른 무선 장비 등등을 이용해 가지고 전혀 통신을 못 해두게 한 것이 자체가 굉장히 좀 그러니까 굉장히 좀 위험한 일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좀 열리지 않게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 장비도 충분히 우리가 자동화 장치를 고민해 볼 만한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전혀 없이 일단은 사람이 장마철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상 대피 시설 얘기하셨는데 교수님 이게 이런 작업자들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을 언제든지 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구명조끼라도 최소한 있으면 그렇죠. 좋을 텐데. 예, 뭐 구멍 그 조끼라든가 네. 뭔가 그 지지할 수 있는 뭐 지지대라든가 긴급하게 피할 수 있는 공간 자체를 이제 확보를 해냈어야 되는 이제 원칙인 거죠. 그런데 그 안전 사고에 대한 뭐 불감증이기 때문에 또 인재가 아닌가 이제 이런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상황이고요. 네. 더군다나 지금 그 자동 수문과 관련돼서 원래 그 평상시에는 설계대로 하면 70% 물이 찼을 때 자동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세팅이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70%. 70%. 근데 이번 사항에서는 그 50%로 되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고장인가요? 그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고장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시험 가동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퍼센트를 조금 달리하면서 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가 겹쳤군요. 네,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날은 그래서 그냥 50%로 설정이 그 되어 있다 보니까 심하고 있었다고. 예, 보겠군요. 시간에 관한 그 계산도 아마 오차가 있었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것을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노동자 역시 평상시 같으면은 49분이나 이렇게 물이 쭉 흘러 나왔었는데 그것은 아마 70% 해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그 판단도 아마 잘못한 것도 이 50%로 설정되어 있는 것도 하나의 그 이유가 아니었던가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안전 장비와 관련돼서는 뭐 구명조끼라든가 그야말로 뭐 이렇게 뜰 수 있는 그런 것도 이제 없는 것이고 그냥 달랑 그냥 안전모 하나만 있었다. 그러니까 그 안전에 대한 그 투자 자체가 거의 없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류, 부주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조사를 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 사고하고 거의 비슷한 사고, 네. 빗물 때문에 일어났던 수몰 사고, 이게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네, 6년 전인 2013년 7월 15일 경우에도요. 네. 이 서울 동작구 노량진에서 이 상수도관 공사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인부 7명이 사상하는 그런 결과를 낸 대참변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배수지였어요. 예, 그때도 비가 많이 내렸고요. 이제 그 배수지는 한강물이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네. 갑자기 불어난 한강물이 이 상수도관으로 침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7명 정도가 사망하게 됐는데 이때도 밖에 제법 이제 바깥쪽에 가까이 있었던 인부들은 바로 도망을 갔는데 네. 이제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안에 있던 있었던 사람들. 인부들은 2시간 정도 더 작업을 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굉장히 무리한 그런 공사였고요. 네. 그러니까 기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빚어낸 참극이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거의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반복됐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야말로 판박이 사고였던 거네요. 이게 이렇게 계속되는 이유, 뭐 우리가 계속 지적을 합니다만 특히 기업이나 책임자들 인식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이 가장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 안전에 관한 그 투자 자체를 그 소홀히 하고 네. 예산을 줄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그 부분이 결국 안전에 관한 이제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재 그 사망 사고가 국내에서 1년에 한 1,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걸 그 비교 국가적으로 봤을 때 10만 명당 우리는 약 2.2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근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10만 명당 0.7, 0.8. 0.7과 2.2. 네, 그러니까 한 3배 정도 그 차이가 나는 그 이유는 안전에 관한 의식과 투자를 너무 소리한 것이 아니냐.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이를테면 이와 같은 이제 그 산재 사망 사고 나는 경우 처벌받는 것을 분류를 해보게 되면 실형을 받는 경우가 1%가 안 됩니다. 전체 그 처벌도 너무 중에서. 약하다. 예, 0.5%에 그 불과하고 벌금에 관한 2016년도에 평균을 내보면 430만 원에 그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그 돈 많이 드는 시설에 대한 투자 또 장비에 대한 구입보다는 그냥 지나고 나면 벌금 내는 게 낫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 이것도 하나의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참 끝없이 반복됩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조해도 사고는 일어나고 그 사고를 들여다보면 결국 원인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사람이 있다, 생명이 먼저다. 저희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